이렇게 되는 순간에 지금부터 이제 무슨 선 문제가 돼버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접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무슨 선 문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접선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습하신 대로 움직이자는 얘기죠. 자, 접선 파이나 1번 무슨 점을 빨리 잡아라 여러분들? 접점 잡아라. 자, 이 점이 접점이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접점 지금 어딘지 몰라요. 모르니까 일단 잡는 거예요. T라고 잡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잡는다 여러분들? T라고 잡을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숨 쉬는 것처럼 하셔야 되죠. 그럼 접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점에서 이 두 개 함수의 무슨 값이 같은 거고 여러분들 함수 값이 같은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보시다시피 다 합시다. 그냥 아무튼 얘 기울기 얼마예요? 얘 기울기 얼마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t일 때 얼마 나온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다루는 지점 자체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이 안에 있는 3차 함수의 아랫부분을 어떻게 한 거죠 여러분들? 엎어쳐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해야 되는 함수는 일단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 상승에다가 플러스 누구 x가 됐다 여러분들? ax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돼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t에서의 무슨 값이 같다 여러분들? 함수 값이 같습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t를 때려 넣어도 여기다 t를 때려 넣어도 어떻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같다는 얘기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작 마이너스 누구 3승에다가 t 3승 at라고 하는 게 시작 마이너스 t 더하기 2랑 같다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나 즉 접선의 기울기 얼마나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요거 미분합시다. 미분합 시작 마이너스 몇 t 제곱에다가 여러분들 3t 제곱에다가 플러스 a라고 하는 자식이 그 기울기 얼마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뭔가를 소거해야 되는데 당장 보이는 게 일단 a만 혼자 있는 게 보여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래식에서 일단 a는 뭐가 나온 거냐면 시작 누구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러분들 3t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버리자고요. 갑시다. 마이너스 누구 3승에다가 자 a가 너인데 거기 옆에 t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차수를 하나씩 올립니다. 3t 3승 마이너스 t에다가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날라가 그 다음에 너희들 계산한 몇 t 3승이죠 여러분들? 2t 3승 2가 나왔으니까 t 3승 2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t는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1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었죠? 두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값은 t 대신에 1만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 나온 거죠 여러분들? 2가 나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뭐하라 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더하라 문제였습니다. 딥다시였습니다. 정답 6입니다. 5번입니다. 찍고 넘어갑니다. 자, 11번은 다시 몇 번은 여러분들? 자, 저희 정리할 게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두 가지 마무리 정리하고 갑시다. 두 가지. 근데 잠깐만 들어봐.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보기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한번 정말 지랄맞게 나온 문제가 진짜 지랄맞아. 자, 여러분들 이 지랄맞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책 전체에서 2번 정도 겪을 거야. 다시 몇 번 정도 겪을 거라고 여러분들? 2번 정도 겪으실 거야. 2번 정도 겪으실 거고 기출에서는 한두 번 겪으실 거야. 무슨 말 이랬어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무슨 변화율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쟤를 못 읽어내요. 자, 평균 변화율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좀 인지하셔야 되는 거냐면 항상 곡선상에 두 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놓치지 마세요. 무슨 선상에 여러분들? 곡선상의 두 점에 대해서 뭔가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상의 두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미리 답을 드리고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4차 함수입니다. 몇 차 함수다 여러분들? 4차 함수인데 이 점을 예를 들어서 픽스하겠습니다. 물론 픽스는 F예요. 몰라서 하는 거 알겠지? 픽스는 설마 무식하게 PIX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점P로부터 누구로부터? 곡선상의 한 점 Q를 잇는 평균 변화율을 논할 건데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말씀드렸죠? 그냥 주면 땡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대놓고 P로부터 Q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예를 들어서 뭐 GT라고 하자. 다시 누구 T라고 하자 여러분들? GT라고 하자. 이 문제 겁나는 겁니다. 뭔가 알려주면 겁나요. 자, 그런데 그 평균 변화율이 다시 잊지 맙시다. 곡선상의 두 점이어야 돼요. 다시 무슨 선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평균 변화율의 극대가 되는 지점. 뭐 이 말이 이상한 거야. 무슨 변화율의 극대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상한 겁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대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빵이래요. 다시 얼마래요 여러분들? 빵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됐던지 간에 곡선상의 두 점인데 다시 몇 점인데 여러분들? 두 점인데 그 곡선상에 있는 점이어야 되는데 그 두 점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을 알려줍니다. 최소 하나 이상을 알려줘요. 그리고 좀 더 경험이 쌓이시면은 2개 알려주면 쉬운 거고 몇 개 알려주면? 2개 알려주면 하나만 알려주면 이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번호대를 봤더니 주요 문헌대야. 그럼 이거 오늘 이 문제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P를 픽스했는데 다시 뭐를 픽스했다 여러분들? 전 이걸 답을 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안 줘버릴까요? 예를 들어서 4차함수 선상에 몇 차함수 선상에 여러분들?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점 P의 좌표가 0,4라고 하겠습니다. 몇 콤마 4다 여러분들? 0,4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 Q가 있는데 그 Q점 X 값이 예를 들어서 T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얼마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T는 0보다 크답니다. PQ를 잇는 점 P로부터 Q까지의 평균 변화율, 무슨 변화율이에요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의 극대값이 빵이래요. 무슨 값이 빵이다 여러분들? 그럼 이런 문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차피 기울기 값이에요. 무슨 값이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기울기가 아니라 곡선상에 두 점을 잇는 요 선분의 기울기, 곡선상에 두 점을 잇는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 아이쿠야. 그럼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B라고 한다면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뭐 평균 변화율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기울기니까 어차피 델타 X분의 델타 Y거든요. 자, 누구 변화분의 여러분들? X 변화분의 Y 변화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지? 됐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뭔 말인지. 4차함수의 어떤 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점의 X값이 빵이래요. 다시 얼마라고 여러분들? 빵이래요. 자, 그런데 0보다 큰 어떤 지점에 점 Q가 있답니다. 다시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점 Q도 4차함수 위에 점이래요. 그런데 점 P로부터 점 Q까지의 무슨 변화율이에요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야? 너 점 P가 있어? 너 점 Q가 있어? 아무튼 이 두 점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곡선상의 점이었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이 극대값을 가져옵니다. 무슨 값 여러분들? 그럼 극대는 뭐죠? 뭐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죠. 다시 뭐에서 뭐로 바뀐다 여러분들? 그럼 뭔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 꾸준히 뭐하다가 증가하다가 뭐로 바뀌는 지점인데 감소로 바뀌는 지점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그때의 극대값이 얼마라고 한다는 얘기는? 빵? 그 말은 무슨 말? 평균 변화율이 빵이라는 거예요. 일단 다시 무슨 변화율이 빵이다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이 일단 빵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 빵이라면은 이 4차함수의 곡선상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빵이란 얘기죠. 그럼 그 기울기가 빵이란 얘기는 당연히 누워있어야 돼요. 그럼 요 라인 어딘가에 누가 있는 거냐면 점 Q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데 딱 요때가 될 때가
그 평균 변화율이 무슨 대를 찍는 거니까. 극대? 그럼 그 전까지는 꾸준히 뭐 했을까? 증가했겠죠. 그럼 증가해서 기울기가 빵 찍었으니까, 증가해서 기울기를 빵 찍었으니까 그 전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무슨 수였을까? 음수였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점Q는 여기 아래쪽에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 점Q들이 뭐가 됐던지 간에 무슨 선상의 점이니까, 사참수의 곡선상의 점인 거니까 되는지 봐.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점 Q 평균 변화율, 점 Q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점점 그 기울기가 얼마를 향해 달려가죠, 여러분들? 빵을 향해 달려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필이면 딱 6대가 무슨 대를 찍은 거고, 평균 변화율이 뭘 찍은 거고, 여러분들? 극대를 찍은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럼 극대는 뭐라고? 증가해서 뭐를 바뀌어야 된다고? 감소를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딱 이때까지 최대 극대값, 최대가 아니라 극대값, 즉 평균 변화율 값이 빵을 찍은 다음에 다시 뭐로 변해야 돼? 감소로 변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빵에서 다시 감소로 바뀐다는 얘기는 다시 평균 변화율이 무슨 수로 바뀐다는 얘기죠? 음수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점 Q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럼 점 Q는 결국 이 사참수 입장에서의 무슨 대점이었네, 여러분들? 극대점이었네.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분명히 곡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뭐도 있냐면 질문, 그 두 점을 이었더니, 다시 몇 개 점을 이었더니, 여러분들? 두 점을 이었어? 두 점을 이었더니 애초에 fx라고 하는 이 함수와의 교점도 두 개입니다. 무슨 점도 두 개다, 여러분들? 교점도 두 개입니다.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꼭 공부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있다 칩시다. 몇 차함수가 있다 치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그 두 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P에서부터 Q까지의 평균 변화를 논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Q점이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PQ를 이어버리면, 다시 뭘 이어버리면, 여러분들? PQ를 이어버리면 곡선상의 두 점은 맞는데 조금 전에 빨간 상황과 뭔가 다른 게 있죠. 빨간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애초에 누구 X와 여러분들 fx하고의 교점 몇 개죠? 두 개죠. 근데 노랗게 그어버리면 fx하고의 교점 몇 개 돼버리죠, 여러분들? 세 개가 돼버리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거 이랬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평균값 정리하고 붙여보자고. 무슨 값 정리하고, 여러분들? 자,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시작 누구 마이너스 B분의 여러분들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분의 Y 변화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 누구 A 마이너스 누구 B가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뭡니까?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다시 뭐한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변화율,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 이거랑 같은 접선이 존재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접선은 보시다시피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접선은 보시다시피 몇 개밖에 존재 안 하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C라고 한다면 너랑 같은 누구 플라인 C가 존재하는데 들어봐. 교점 개수가 몇 개면? 두 개면 같은 건 보시다시피 하나밖에 없지, 그치? 돼? 빨간 거, 다시 어떤 거, 여러분들? 빨간 거 같은 거 하나밖에 없지, 그지? 그런데 교점 개수가 몇 개로 늘어나 버리면, 여러분들? 세 개로 늘어나 버리면 같은 게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고 몇 개로 늘어나 버리죠, 여러분들? 두 개로 늘어나 버리지, 그치?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또 뭐 물어볼까? 점 Q X좌표를 T라고 해.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T. 점 Q X좌표는 점 P X좌표보다 크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저런 수식 띠끼당 만족하고
이 수식을 만족하는 C의 개수를 다시 누구의 개수를 여러분들? GT라고 하죠. 다시 누구 T라고 하죠? GT. 그럼 정규가 일로 와. 교점 2개야? 몇 개? 그러한 C는? 하나지, 그치? 그럼 계속 몇 개이다가 계속 하나야? 계속 하나야? 계속 하나야? 여기서 딱 뭐 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하나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그 접하는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교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들? 2개로 바뀌려면 그때부터 C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2개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가 제가 지금 무슨 값 정리를 한꺼번에 해버리느냐, 표현값 정리를 한꺼번에 해버리고 있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늘상 첫 번째 포인트, 그는 분명히 무슨 선상의 점인 거고, 곡선상의 점인 거고, 애초에 평균 변화를 논할 때에 원래 함수 fx하고의 교점 개수에 신경 써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교점 개수가 2개이면 몇 개이면 여러분들? 그러한 C 하나 있다. 교점 개수가 3개이면 그러한 C 몇 개 있다, 여러분들? 최소 2개 있다. 최소 2개. 예를 들어서 교점 개수가 4개가 돼버리면 그러한 C는 최소 몇 개 있다, 여러분들? 3개 있다. 꼭 염두에 두고 가시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일단 찍으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하고 지내는 시간보다 너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맞지?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유치원 갈 때 그거 잠깐 봤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김주원이거든. 근데 오늘 어떤 예비고일 아이가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아이도 이름이 김주원인 거야. 상담하는데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 전화 있잖아 그러는데 이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 자, 11번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 11번. 자, 11번 과제 내면 아주 어마어마한 수식을 풀어서 맞추신 분들 계실 텐데 아주 어마어마한 수식을 끌고 가. 여기 봐, 이 문제 2가지로 풀이할 거예요. 몇 가지로 여러분들? 2가지. 자, 아주 어마어마한 수식을 풀어갖고 와서 선생님 이케 하면 돼요 그러는데 자, 풀이 좀만 수정. 잠깐만. 미분 정리가 거의 끝나가요. 무슨 정리가 여러분들? 근데 요 뒤에 좀 지랄맞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건 조만간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도와줘봐. 시작. 누구 3승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더하기 몇 x죠? 얘는 게다가 무슨 분해까지 돼버리죠? 인수분해까지 돼버려요. 그럼 x 마이너스 1에 뭐인 거냐면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뭐 바로 구해놓겠습니다. 도함수 항상 구해놓는 거죠. 몇 x 제곱에다가 12x에다 더하기 5입니다. 이놈의 도함수 새끼가 무슨 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빨리 판별식 써보는 겁니다. 36 빼기 얼마인 거니까 여러분들? 15? 그럼 분명히 서로들한테 2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우리 반 이 정도면 되나요? 지금 x축과의 교점을 쳐다봤더니 빵이 옵니다. 다시 얼마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빵이고 1이 더 가깝고 그 다음에 5가 훨씬 머니까 3차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짝 올라간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 정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fx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합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합은 짝대기 쳐다보려 했어요. 누가 원소인 거죠, 여러분들? x가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는 거냐면 읽어줘봐요. 시작. 누구 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fn equal n 곱하기 누구 프라임 x를 만족하는 식? f 프라임 x를 만족하는 식. 자, 그런데 그 x 값의 범위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도와줘요. x가 0부터 시작해서 누구보다 작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집합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x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죠, 여러분들? 2개란 얘기예요. 그럼 알뜻은 무슨 말인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란 얘기죠, 여러분들? 2개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귀 옆에서 이제 팔락팔락 이제 뿔 날린 애가 이제 꼬드기 시작하죠. 방정식을 풀어. 자, 이제 조금 좋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슬슬 제가 자꾸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을 지금 수험스토어에서는 드리고 있는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야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뭐? 자연수 n이래요. 무슨 수N 여러분들? 맞죠? 자연수 n이야. 무슨 수N 여러분들? 그럼 n은 자연수입니다. 맞죠? 그러면 넌 알아요. 너 새끼예요. 너도 알아요. 여기다 n 때려 박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수식적으로 풀리기야 할 테지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한번 슬쩍 쳐다봐요. 여기 누구 n이죠? fn?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끼 무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럼 상수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무슨 점을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갑니다. 여기 fn이 있는데 옆에 누가 보이죠 여러분들? n이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꼬드기면 괜찮다는 거죠. n으로 나눠. 누구로 나눠? n으로 나눠버리면 n분의 fn이 보입니다. 쌤! 왜 나누는데? f빵이 빵이니까. 누구 빵이 빵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빼기 빵 빼기 f0에도 전혀 무방한 거죠.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은 어떻게 변신하는 거냐면 이렇게 변신합니다. 그 x는 0과 n 사이에 있다. 예쁘죠? 곡선상이 몇 점인 거죠? 2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어디부터 어디까지? 0,0에서 n,fn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출제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시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0,0은 분명히 이 곡선상의 점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0,0보다 저 곡선상의 오른쪽에 있는 어딘가에 두 점을 잇는 무슨 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변화율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 그것과 같은 무슨 계수란 얘기지? 미분계수란 얘기인 거잖아. 그럼 너랑 같은 미분계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x라고 하는 게 아까 여기는 0과 n 사이에 존재한대. 무슨 값 정리네? 평균값 정리네?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접점과라는 거잖아. 되심? 돼? 단 그게 몇 개여야 된답니까? 2개. 그러면 앞에 개념이 딱 됐으면 느낌이 와야지. 이 두 점을 이을 건데 맞죠 여러분들 그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x가 2개이려면 이 두 점과 있는 요 두 점을 잇는 성분과 요 fx 사이에 교점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되죠? 3개 나와야 되죠. 그럼 또 문제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뭐와 뭐 사이 관계로 바뀌는 거지? 곡선과 직선 사이 관계로 바뀐 겁니다. 그럼 곡선과 직선 사이 관계 무슨 선 기준 여러분들? 접선 기준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 빨리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뭘 해보겠다고 여러분들? 스케치. 자 여러분들 좀 칠판이 적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그릴게요. 좀 살짝 스케치. 여기가 빵이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였습니다. 이 두 점 중에 한 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0,f0 즉 0,0입니다.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선상에 어떤 점 n,fn이 존재해서 맞죠 여러분들?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교점 개수가 하나, 둘, 몇 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3개가 되잖아? 여기를 일단 n이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3개가 돼버리면은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요쪽에 하나 있는 거고 요쪽에 하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돼? 돼?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어차피 교점 개수를 몇 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3개. 그럼 더 들어봐. 3개 언제까지? 뭘 고민해? 접할 때까지. 다시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 접할 때까지. 이때까지 요 n이 변하는 거. 그럼 또 있나? 눕혀봅시다. 다시 뭐 해봅시다 여러분들? 눕혀봅시다. 노란 거 눕혀봐. 계속 3개 언제까지? 0,0에서 이쪽에다가 무슨 선 그을 때까지 여러분들? 접선 그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접점은 여기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때 교점은 여기인 거니까 요때가 n이 되겠네. 그러면 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이 교점 x값은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연선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됐어? 됐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풀이가 나뉘는 거죠.
너 첫 번째 케이스라고 그러고 너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이제 무슨 선 문제 된 겁니까 여러분들? 접선 문제가 됐어요. 접선 문제가 됐으니까 1번 무슨 점 잡아야 되는데 접점이 이미 몇 콤마 몇이죠 여러분들? 0,0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작. 누구는 여러분들? y는 x-에 빵 때리는 기울기 얼마 나온 거죠 여러분들? 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 몇 x가 됐겠네요 여러분들? 5x가 됐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잡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접선 파이널 3번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필요하다면 원래 함수와 뭐해라 여러분들? 연립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퀄 뭐라고 나버리는 거냐면은 x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5x로 나버리면 돼요. 그럼 5x 짜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지? x3승 마이너스 6x 제곱이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이잖아. 맞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x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얼마 올시다 여러분들? 6이 올시다. 그러니까 요때 n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6이 되는 거야. 다시 얼마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6이 되는 거야. 관건은 뭐냐면 이 케이스 2죠. 여기가 접점이죠. 따라오고 있니? 그럼 접점 지금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 모르니까 잡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잡아야 돼. 시작. t, 맞죠 여러분들? 저기 원래 함수에 때려 박을 수밖에 없어. 시작. 누구 3승에다가 마이너스 6t 제곱에다가 더하기 몇 t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5t가 된 거야. 지금 이 접선 구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물론 여기를 일단 t라고 놓은 거야. 다시 뭐라고 놨다고 여러분들? t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죠. 시작. 기울기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시작. 몇 t 제곱에다가 여러분들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5가 기울기가 됐겠지 그치? 접점 잡은 다음에 빨리 무슨 선의 방정식 표현해라? 접선의 방정식 표현해라. 그러면 누구 마이너스 t에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y좌표는 t3승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5t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접선이 보시다시피 몇 콤마 몇을 지나가잖아. 0,0 지나가잖아. 너가 0,0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빨리 y하고 x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돼요? 자, 그 다음 정리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됩시다. 고3 됩시다. 딱 쳐다보기에 몇 차식 같으세요? 3차식 같으세요? 3차부터 보는 거야. 마이너스 3t 3승 더하기 t 3승 마이너스 몇 t 3승? 2t 3승 넘어옵니다. 그럼 시작. 몇 t 3승에다가 2차 봅니다. 이렇게 12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6t 제곱 맞죠 여러분들?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몇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5t 날라갔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널 빵으로 보면은 이걸 빨리 좌우변을 누구를 나눠버리니까 2t 제곱 나눠버리죠. 그럼 누가 남았죠 여러분들? t 마이너스 3은 빵만 남았잖아. 왜 빵을 날려버리는 거야? 이 점 x 값은 보시다시피 양수야 그쵸? 그러니까 그때 t가 누구 나왔다 여러분들? 3이 나왔다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 t가 바로 n이었는데 그 n이 얼마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3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n은 결국 그 n은 몇보다는 3보다는 어때야 되지? 커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몇보다 작아야 되죠 여러분들? 6보다 작아야 돼. 아니 봐봐 딱 3이면 교점계수 몇 개인 거니까 2개지 그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 n의 범위가 3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여러분들?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n값은 누구하고 누가 나왔다 여러분들? 4하고 5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더하면 정답 얼마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9가 정답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전에서 이따구로 풀고 있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럴 시간이 없죠? 찍으세요 일단. 니네 지금 얼굴 표정들이 나보고 또 유수한 표정 같아. 엑셀에서는 알로라 뽑아드리는 거 봤냐? 뭐라고? 알로라 뽑아드리는 거 봤냐? 어디? 내가 아까 갑자기 여기 손등에 붙여드렸어? 되게 붙이면 실패하는 손등이 좀 나는 진이고 계시. 잘 봐봐. 오른손 왼손 손등에 있어. 저기 이건 좀 높아심에 조금 잠깐만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더 세질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럼 쌤, 이 책은 미분책은 여기서 끝나? 아니에요. 이 차후에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 책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이제 숙제를 조금씩 드릴 건데 뭘 드릴 거다 여러분들? 해설지 포함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기출들. 다시 뭐들 여러분들? 기출들. 기출에서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거보다 쉽죠. 당연히 이거보다 쉬운데 2, 3점짜리하고 몇 점 몇 점짜리하고 3점짜리 쉽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4점짜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 제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너무 속도가 느린 거, 진도 속도가 느린 거 아니요라고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느린 거 아니에요. 지금 분량이 좀 슬슬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슬슬 많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시 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자꾸 저와 같은 이제 풀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대답해 보셔봐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물론 공부돼 있어야 돼요. 둘 다. 조금 접선줄을 넘어와 있는데 저희가 잡아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이 점들이잖아요. 그죠? 맞나? 그럼 제가 어디 구하라 그랬죠?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3차함수가 있습니다. 몇 차함수가 있다? 우리 0,0에서 다시 몇 콤마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거잖아요. 무슨 선을? 접선. 그래서 여기 원하는 거 0,0에서 접선 그었을 때 여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 번째, 이 자식과 평행한 접선을 설정하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뭐한 접선 여러분들? 평행한 접선 설정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빵이에요. 다시 겹쳐 그리지 맙시다. 에이, 이거 헷갈려요. 하나하나 합시다. 귀찮아하지 말고. 작게 할까요? 제로예요. 맞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랑 평행한 접선을 그었어. 대칭점이 있을 거야. 접점이야. 교점이야. 교점이야. 세로로 잘라. 세로로 잘라. 세로로 잘라. 세로로 잘라. 세로로 잘라. 이들이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었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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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잖아요. 그럼 어디만 잡으면 끝난다고요? 대칭점. 그럼 빨리 이 새끼를 몇 번 더 미분하라고요? 한 번 더 미분하라고요. 그러면 F2 프라임 X 이게 도함수라 그랬습니다. 갑시다. 몇 X 마이너스 10이 여러분들? 이게 빵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가 2예요. 얼마라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예. 첫 번째 답이죠. 그럼 두 번째 답은요. 빵이었습니다. 여기서 접선은 그었습니다. 대칭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칭점 그대로 얼마죠 여러분들? 2죠. 그럼 마찬가지로 평행한 접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접점이야 잘라 세로로 잘라 교점이야 세로로 잘라 대칭점이야 접점이야 교점이야 잘라 원하는 게 이 지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어차피 또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 거니까 여러분들 1대 1대 1인 거니까 여기가 2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얼마였을까? 1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얼마였을까? 3이죠. 끝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수식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되셨죠? 예? 요거까지 찍으시고 12번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별로 쳤는데 괜찮아요. 제가 가볼게요. 자, 12번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몇 번까지만 하고. 자, 12번입니다. 몇 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지워버리세요. 몇 번 문제 여러분들? 아, 니 뺀다는데 맨날 까먹어. 교과정을 좀 벗어난 이유가 있어갖고요. 13번 문제 지워버리세요. 그거 관련된 내용은 책 안에 있습니다. 자, 12번인데 몇 번이다 여러분들? 됐죠? 됐죠?
맞춘 사람이 좀 있으려나? 그치, 있네. 이제 해야죠. 이런 거 맞춰야죠. 12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매차함수 fx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게 누구 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까? 자, 갑시다. 파이널 한다지만 어제 수요일 할 때도 했는데 어제입니까? 수요일입니까? 맨날만 하니까 구분이 안 돼, 이제.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값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풀이는 지난 30년의 수능 역사상 늘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1번 문제풀이 과정에서 부등식이 등장할 겁니다. 예,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2번 그러한 fx가 여러 개 등장할 겁니다.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당장 가라다가 한번 눈을 쉬고 터봤더니 다에 지금 부등식이 보입니다. 무슨 식이 보인다? 아, 부등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인지하면 됩니다. 자, 가족권부터 읽겠습니다. fx의 무슨 차항계수가 여러분들?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족권부터 분석해야죠. 저희가 하셔야 될 거는 일단 우리 fx는 누구 삼성으로 출발한다? 마음속에 두 가지 그래프 두 개 준비합니다. 나주권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읽겠습니다. 누구 빵과 다 해야죠. 누구 빵과? f빵은 뭐였더라? 상수항. f'빵은 뭐였더라? 1차 계수. 대답 나와야지 이제. 그럼 1차 계수와 상수항이 어떻다라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한번 잡아볼까? 이런 걸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 2차 계수는 모르겠지만 1차 계수 bx라고 잡아 상수항 b라고 잡아 a, b 두 개를 이제 압축됐습니다. 맞나요? 다로 가겠습니다. 다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도와줘요. 시작.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의 fx가 항상 누구 플라임 x보다 크거나 같다? f 플라임 x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게 부등식이거든요. 무슨 식? 들으세요. 파이널입니다. 이제 좀 소소한 것들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아. 이제 큰 줄기는 거의 다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뻗어갈 거야. 부등식의 해 이퀄. 무슨 식의 해? 고민하지 마세요. 방정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으로 보이지 말고 일단 같다로 보이면 돼요. 다시 뭐하다? 같다로 보이면 돼요. 그럼 너랑 어떻다라고 놓은 거니까 같다로 나왔으면 무슨 립을 한 거네? 연립. 맞죠? 자, 빼겠습니다.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x 빼기 f'x를 관찰하겠습니다. 그럼 이 새끼의 도함수는 무슨 함수는? 예, 보시다시피 몇 x 제곱에다가 2ax에다가 더하기 얼마죠 여러분들? b죠. 그럼 나에서 나의 도함수를 잡아 뺐으니까 가겠습니다. 누구 3승에다가 보시다시피 a-3x 제곱에다가 보시다시피 플러스 b-2ax에다가 뭐랍쇼? 또 무슨 항이 없네? 상수항이 없답니다. 근데 얘가 널 넘겼으니까 말이죠. 이 3차함수 새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돼야죠. 뭐가 됐든지 간에 딱 쳐다보는 순간에 최고차항에서 쳐다보시라 그랬고 상수항 쳐다보라 했는데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무슨 점을 지나가나요? 0,0을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이쪽 부분에서 그려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근데 0,0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0,0에서 예를 들어서 1에 뚫던지 아니면 1에 뚫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시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구간에서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0,1에서 1에 뚫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접해야 합니다. 접하려면 x 이퀄 제로에서 접하려면 앞으로 누가 튕겨져 나가야 돼요? 그니까요. 누구 제곱이 튕겨져 나가야 돼요? x제곱으로 튕겨져 나가야 돼요. 그니까 x제곱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새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해야죠? b는 일단 몇 a네요? 2a네요? 바꿔 놓습니다. b는 2a입니다.
나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런 새끼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럼 이 새끼는 어디서 접하? 이제 어디서 접할? 0에서 접해. 그럼 0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접하던가 아래에서 접하던가 접하면서 뭐 해버리던가. 근데 접하면서 뜨는 건 아니죠? 왜 누구 제곱인 거니까 여러분들? x제곱인 거니까. 근데 아래에서 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음인 구간이잖아.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뻔히 보입니다. 무슨 푸가? 빵에서 위에서 접해야 된다고? 3참수 모양새가 최고차계수 양수라고? 이렇게 새겨먹었겠죠. 편의상 널 hx라고 놓겠습니다. 새로운 함수니까. 새로운 함수 나오면 잡을 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를 hx로 봅니다. 이래야 되죠. 그쵸? 질문. 빼기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구간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0보다. 그러니까 빼기 1은 이쯤 어딘가 있어갖고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구간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여러분들? 됐죠? 그럼 빼기 1일 때 누구일 때? 빼기 1일 때 가지는 y값이 보시다시피 0보다 어때야 되죠 여러분들? 커야 돼. 같아도 될 것 같아.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됐죠? h-1 하겠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더하기 a-3이지 그치? 이때 가지는 그 y값이 보시다시피 0보다 어떻다 여러분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거라고 하는 게 F2의 최소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 2의 최소 여러분들? F2 봅니다. 8인가요? 4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도 4이 돼요. 그럼 8회예요. 8회에다 2에 더했어요? 몇 회예요? 10회예요? 그러니까 8 더하기 10회예요. 8 더하기 10회라고? 그러면 너의 A값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는 크거나 같다. 10배 하면 이쪽이 40이 됐죠. 그쵸? 거기다 8 더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봐요. 48보다 어떻다는 거죠? 크거나 같 48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 제일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48일 때 제일 작겠습니다. 정답 얼마나 여러분들? 48이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잠깐 들어봐요. 여기 봐요. 웬만한 4점짜리들인데 지금은 요거까지 그냥 한 좀 적당한 적정 라인으로 가지는 4점짜리인데 여러분들 뭐 기타 해설지나 그런 것도 많이 보셔갖고 아시겠지만 들어봐. 진짜 결정타를 날리는 문제는 사실 세 문제야. 다시 몇 문제라고 여러분들? 그게 뭐 몇 번이냐면 15번하고 22번이야. 그러니까 수험수투 기준으로는 두 문제야. 다시 몇 문제라고?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까지 있다 그랬잖아. 맞나요? 근데 15번, 22번 두 문제 빼놓고는 문제 풀이가 웬만하면 길어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은 풀이 길어지지 않아요. 찍으시고 머리 조금만 식혔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13번 지우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요일까지 수투 숙제는요. 그만. 제가 오늘 아마 14, 15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까지 여러분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16번이 15번과 풀이 상황이 거의 동일합니다. 몇 번이 여러분들? 15번보다 살짝 조건을 조금 꼬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15번 풀어드릴 테니까 16번 꼭 도전해서 푸시고 책 좀 넘겨보실래요? 18번은 몇 번은? 다음 주에 월요일날 저하고 이 문제 푸는 데만 한 1시간이 좀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18번 문제요. 숙제입니다. 여기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좀 끙끙 대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리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물론 뭐 더 할 수 있는데 꼭 18번 도전해보시고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상위권이 아니에요 이럴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다음 19번은 쉬우니까 과제를 해오시고 20번은 몇 번은?
저희 어제 엊그저께 그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거 잘랐던 거 HK 값이에요. 그 이론을 쓰는 문제니까 도전해보시고 지금 18번부터 숙제 내고 있습니다. 몇 번부터 여러분들? 21번은 다시 하겠습니다. 몇 번은? 21번. 도 꽤 만만치 않을 겁니다. 22번까지 내겠습니다. 몇 번까지 여러분들? 자, 22번까지 낼 거고 다음 주 예고합니다. 23번까지 해보세요. 다시 몇 번까지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들어봐요. 잠깐만. 그나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나마 월요일 날은 무슨 요일 날은? 18번과 23번만 하겠습니다. 수투는 몇 번과 몇 번만 할 거다? 다 못 끝날지도 모릅니다. 미리 예고합니다. 극악 무도한 문제들이니까 세상에 여기 봐요. 근데 극악 무도하지만 상당히 깔끔합니다. 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을 겪어봤을런가 모르겠지만 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실 수 없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파트를 준비하기에 개념 파트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파고들을까 평가원스러운 문항이라고 표현할게요. 무슨 스러운 문항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이렇게 장난지? 아무튼 월요일 날은 18번하고 23번만 하겠습니다. 돌아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다 여러분들? 1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여기도 해석을 한 가지가 할게 보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줄 fx가 보입니다. 3차 함수라고 합니다. 몇 차 함수 여러분들? 3차 함수라고 보였는데 ax 세제곱에다가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선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한 번만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순간에 잡아놨으니까 이걸 써먹으란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똑같이 무슨 항이 없죠 여러분들?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그 어떤 미세한 차이인 거냐면은 1등급 받는 친구들하고 나머지 학생들하고의 그 미세한 차이가 뭐인 거냐면은 그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살짝쿵의 디테일들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짝 보고 가는 거죠. 원점을 지나갈 겁니다. 무슨 점을 여러분들? 동시에 이 A가 의심스러워야 됩니다. 이 A의 부호가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몰라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무슨 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음수일 수도 있고 설사 써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나조건 만족할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인 거냐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몇 분의 몇이다 여러분들?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주권 분석하는 겁니다. 가주권 분석해줘요. 시작. 누구 X가 아무도 안 도와준다. fx가 x 이퀄 빼기 1과 3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여러분들? 극값 갖는데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서로 다른 몇 개의 극값을 갖는 거죠? 두 개의 극값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극점에 무슨 값을 줬잖아? x값을 다 천천히 할게. 이거 중요한 거지? 극점에 x값을 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도함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함수라는 새끼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것 같습니다. 미분하면 몇 A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3A로 시작할 거고 인수분해 되기를 도와줘요. 시작. 누구 더하기에다가 여러분들? x-3으로 인수분해 됐을 겁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전개하겠습니다.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됐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당장 이거를 적분하는 순간에 다시 뭐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3a x제곱 당연히 누구 x 상승인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6ax인 거니까 마이너스 3a의 x제곱이 됐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죠? 미분을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a인 거니까 마이너스 9a의 x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장 뭐가 나오는 거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문자 몇 개인데 여러분들? 3개인데 식이 하나 등장하면서 b를 일단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3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고 c는 마이너스 9a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센스가 발휘되는 거죠. 어떤 센스인 거냐면 구하라고 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몇 a 제곱이죠 여러분들?
27a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27a 상승이 우리의 답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약간의 센스 발휘합시다. 저희는 모의고사를 보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의 정답이 음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 여기 있는 a는 반드시 무슨 수일 거다 여러분들? 양수일 거라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나 조건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시작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돼 있대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얘네 둘 다 일단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죠? 아 물론 넌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아무튼 뭔가 0 포함 양수 범위에서 맞죠 여러분들?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증가 상태에 있겠죠? x값이 무슨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 x값이 커지면 이라고 보세요 그냥. 자꾸 수학하려고 하지 말고. 자 x값이 커지면 fx2-fx1에다가 자 시작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누구 2 더하기 누구다 여러분들? x2-x1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아까 거 기억나십니까? fn equal n 곱하기 f 플라임 x 기억나십니까? 그 문제? 그 조건? 집합 나왔던 거 여기 봐 접선 이렇게 끊어놨던 거 맞죠 여러분들? 1대1대1 잘랐던 문제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그 조건의 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짝이 보여요. 다시 뭐가 보인다 여러분들? 그러면 너네 둘의 짝은 이 새끼였겠죠 그쵸? 근데 x2가 x1보다 지금 어떤 거죠? 큰 거잖아? 그러니까 x2-x1은 당연히 무슨 수가 됐었을까? 양수였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의 저배를 그냥 x2-x1으로 나눠버립시다. 다시 뭐 해보자고 여러분들? 그런데 공부 여기서 끝내도 안 돼요. 요인이 좀만 이따 할게요. 그럼 나눠버리면 x2-x1 분의 시작 누구 x2? fx2-fx1 너의 분모를 이 새끼가 내려왔을 테고 나를 나로 나눴으면 얼마가 됐을 테고 1이 됐을 테고 그 새끼를 넘겨버리면 크거나 같다 뭐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1이 됩니다. 그럼 대답하셔야 되죠. 이 상황이 뭐죠? 곡선상의 두 점이에요. 다시요.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 기울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곡선상의 몇 점을 잡았다 여러분들? 두 점을 잡았다? 그 두 점을 잡았을 때, 즉 평균 변화율이잖아. 무슨 변화율 여러분들? 그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답니까? -1보다. 다시 누구보다 여러분들? 그럼 뭘 고민합니까? 곡선상의 두 점 세트. 그래서 아까 묻혀드린 거예요. 시작. 누구 플라임 C라고, 누구 플라임 K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F 플라임 K. 그러니까 뭔 말이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나라고 하는 도함수 값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라고요. 이 개념 해석 못했으면 또 뻘짓거리하고 있는 거라고. 도함수의 존재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려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함수는 인수분해까지 돼버렸으니까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겁니다. 여기가 얼마죠? -1입니다. 여기가 얼마죠 여러분들? 3입니다. A가 양수인 거니까 올라갔겠죠? 그럼 당연히 가운데 축은 누가 됐습니까? 너희들의 중점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축은 x 이퀄 1이 되겠습니다. 그럼 y축은 이쯤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지점에서 이 도함수 값이 취하는 그 값이 전보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1보다. 그러니까 어디인가 y콜 -1을 놨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y콜 -1은 최대 꼭지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일 때까지는 누구 플라임 1값이 여러분들? 계산할까요?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2, 1은 얼마죠 여러분들? 빼기, 그럼 빼기 4? 계산 좀 도와줘. 나 아까 그 기억나잖아. -1이면 빼기 4 자신감이 없어졌지. 빼기 4 곱하기 3a니까 뭐가 된 거죠? -12a입니다. 다시 누구예요 여러분들? 됐죠? 너가 -1과 어떨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으면 -1보다 커지겠죠. 그쵸? 되죠? 그러니까 저는 -12로 나눠버립니다. 어디 봐요.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쯤 나애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활활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19살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인생 선배로서 얘기할게요. 제 이름은 선생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지? 선생은 한자로 앞선자에 날생자에.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새끼야, 그냥.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새끼가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봐. 저는 사실 21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제가 지금 제 나이 몰라도 돼요. 네. 지금까지 전 일주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몇 주 이상을? 정확하게 일주 쉬었던 게 언제였냐면 신혼여행 갈 때예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더니 제가 한 30대 중반에 30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제 친구들과의 이제 그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뭐 솔직히 안 해본 일도 없습니다. 군대 생활도 좀 오래 했었고. 근데 뭐 경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 친구들은 이제 그 뭐죠? 권고사직에 이제 나이가 된 거죠. 대기업 다니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이제 너 그만 이제 나가도 돼. 이제 이직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의 기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웬만한 학원 가갖고 뭐 자리 잡는데 특별히 문제 없어. 앞으로 한 15년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아마 65살까지 이직거리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왜 와서 왜 드리는 거냐면 저 잘났다가 아니잖아요. 저 잘났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까지 붙으려면은 이건 솔직히 좀 운빨인 것 같아. 이건 솔직히 좀 운이 필요해. 살아보니.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저하고 월화수목금 만나잖아요. 토요일도 만날까요? 일요일도 만나고. 제가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단 올해 한 해는 솔직히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수업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시간표 다 빼버렸어요 그냥. 고이고이 애새끼들 저놈의 새끼들은 뭐 이제 나중에 만나면 되는 거고. 올해는 시간표 쫙 빼버렸어요 제가. 이유가 뭐냐면 조금 이제는 요즘 세대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력 투구하지 않는 것 같다. 올해는 좀 몸소 보여주자. 같이 죽어보자. 같이 죽어보자. 같이 열심히 해보자. 좀 있으면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끝까지 집중력 놓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한 3번 정도는 활활 태워봐. 그리고 이 3번은 적어도 35 이전에. 몇 살 이전에? 적어도 35살 이전에 한 3번은 활활 태워보세요. 그러면 나이를 먹으셔도 뭐 다른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나 회사에서 잘려 이런 얘기 듣고 있어도 하나도 겁 안 나. 하나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가장 나이 많은 강사분이 지금 73살이시거든요. 이건 아직도 짱짱해. 대성이 있어요, 아직도. 대성이 있어. 여기 저기 본점 재수반에 있어. 아직도 가면은 맞냐? 막 이러면서 요즘 애새끼들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요즘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뭐해? 클리닉 하고 있지.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이분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딱 3번만 활발 태워보십시오. 딱 3번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은 그래, 그러니까 3번쯤은 그래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쳤다. 미쳤다. 그러니까 그게 굳이 올해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미친 생각이 들어갖고 굳이 대학을 안 갈아타도 돼. 대학원 갈 때 갈아타셔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한번 내가 끝장을 본다. 저는 마지막에 어디서 좌절했냐면 전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때 좌절했거든요. 제가 왜 좌절했는지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 연구실 바로 옆자리에 있던 애가 IMO라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여기서 은상까지 받은 애야. 우리 랩실 멤버들은 논문 하나 놓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다가 저보다 3살 어려요.
지나가다가 형들 뭐해요? 그러면 뭐해? 그러면 이제 뭐하게 발표 준비하지. 근데 그거 준비할 거 있어요? 그럼 지나가. 존나 짜증나. 근데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은 저 천재는 천재야. 이제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넘지 못하는 이런 장벽들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얘 못 따라잡겠더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그건 차후의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장벽은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19살 때는. 입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공부라고 하는 거 혹시 좀 슬슬 느껴져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수반 애들이 왜 강한 거야? 맨날 하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으니까 강한 거야, 얘네들이. 근데 우리는 고3이잖아.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일단 1번 내신이야. 걔네들은 그게 안 됐으니까 재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다만 내신만 갖고 가는 게 참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 응? 육학점 안 된다고 했잖아, 제가. 큰일 나. 내년 안 또 봐야 돼. 또 알아? 내가 내년에 미친 척하고 내년 왜 또 봐요? 그러는데 나 1년 동안 여기서 나 희망은 강의 쉴 거야. 나 원래 대성 돌아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갔는데 너 또 왔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할 거면 끝까지. 자, 빼기 11을 나누자고. 얼마를 나누자고 여러분들?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놓치면 또 안 되죠. 우리가 예측했던 게 있죠. A는 반드시 뭐보다 클 거다 여러분들? 0보다 클 거다. 그럼 답은 나와요. 이거에 무슨 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 여기다 몇 분의 1 때려 박으면 돼요 여러분들? 12분의 1 때려 박으면 돼. 그런데 공부를 늘상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고 싶냐면 저는 뭐 재수반을 하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은 재수반 아이들이 원하신다면 근데 그건 본인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재수반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까지 다 하고 들어가셔요. 혹시 이런 거 안 보여요? 원래 이 새끼의 짝은 X2였거든요. 누구 2였다? 그들의 부호가 동일해요. 원래 이 자식의 짝은 누구였냐면 빼기 X1이었어요. 그들의 앞에 부호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 구조를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으실까? 얘네 둘을 넘길게. 다시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 넘겨버리면 fx2 더하기 x2라는 새끼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fx1 더하기 x1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거 fx 이퀄 빼기 x 빼기 t 더하기 ft 그치?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진짜 힘들다 그랬죠 그쵸? 누가 넘겼더라요? 마이너스 x 넘겨버리면 되게 예뻐진다 그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문제가 이게 됐어. 나중에. 그럼 들어봐요. x 값이 클 때, 누구 값이 클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hx를 한번 재설정하자고요. fx 더하기 x랑. 꼬라지가 그 꼬라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fx 더하기 x는 x 값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hx2가 되는 거죠. 그쵸? 얘 누가 되는 거죠? hx1이 되는 거잖아. 그럼 hx2가 hx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잖아. 무슨 함수 여러분들?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커진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hx란 함수 자체가 일단 무슨 함수가 되버린다 여러분들? 증가함수라고 논할 수 있겠죠. 그럼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에 대한 도함수인 누구 플라임 x? 즉 f 플라임 x 더하기 얼마 여러분들? 1. 내가 증가하면 나의 도함수의 부호는 항상 0보다 어떻다 여러분들? 크거나 같다. 그쵸?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1을 넘겨버리면 누구 플라임 x가 누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수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는 시야 연습. 무슨 얘기? 짝끼리 쳐다봤더니 구조 동일하다. 맞죠 여러분들? 돼요? 그럼 그 구조를 맞춰주는 거죠. 됐죠? 자 찍으시고 자 15번으로 갑시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15번. 오늘 잘하면 17번까지 풀 수 있을까? 몇 분인지 좀 알려줘요. 저 시계 다 정말 있겠어. 28. 네,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5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몇 번을 여러분?
15번 맞춘 분들은 잘하셨는데 15번 기반으로 해서 16번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잠깐만 주말에 꼭 들어야 돼요. 확률 같은 게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얼마 안 걸려요. 알겠죠? 부탁드려요.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 그건 아니야. 자, 15번 읽어봐요. 전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훅 들어왔어요. 몇 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첫째 줄 읽어봐요. 몇 차함수 fx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들어봐요.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오잖아요. 자, 지금까지 경험. 3차함수 fx를 잡아주던가 아니면 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던가 주잖아. 그렇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잖아? 그러면 항상 이 단어도 요 문장 구조가 그대로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최고차항 계수가 무슨 수이던가 여러분들? 무슨 수이던가? 양수이던가 음수이던가를 나눠 준비하셔야 돼. 마음수. 물론 이 문제는 가족관에 쳐다봤더니 최고차항 계수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올 때는 최고차항 계수 안 알려주고 훅 하고 들어올 때는 최고차항 계수 양으로 나누란 얘기구나 라고 하는 감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 자, 가나다 수건 만족할 때 저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였죠? 도와주세요. 박스 아래 누구 제로 곱하기에 f0 곱하기 f1이라고 하는 이 함수값에 또 구하라고 하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일단 잡아내랍니다. 그럼 대답? 함수값에 뭐 구하라는 거죠?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야? 그럼 무슨 식이 등장하던가 부등식이 등장하던가 아니면 그런 함수 fx가 여러 개 있던가. 자, 그 최대 최소 더하랍니다. 이미 가족권에서 우리 뭘 알아낸 거냐면 우리 fx는 시작합니다. 누구 상승으로 출발했을까요? 마음속에 그래프 2개 준비하십니다. 수식과 그래프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나조건도 아까 언급 드렸습니다. 잘 읽으세요. 나조건 분명히 맨 앞에 한글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식이 여러분들? 자, 질문? 부등식의 해 이퀄 무슨 식의 해라고요? 방정식의 해입니다. 저 부등식의 해가 일단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fx equal f0를 만족하는 x값이 일단 얼마다 여러분들? 3이다를 먼저 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이에요. 다조건이에요. fx equal 빵? 이건 여러분들이 지각해봤잖아? 무슨 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죠? 아니 x축과의 교점을 보는 거죠. 그쵸? x축과의 교점 개수가 몇 개 이상이다 여러분들? 2개 이상이다? 자, 들어봐요. 3차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기본적으로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맞죠? 잠깐만 들어봐요. 근데 몇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개이거나 몇 개라는 얘기죠? 라고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 3차함수 fx는 서로 다른 2개의 극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럼 관건은 여기네요. 그럼 시작할게. 배운 대로 얘 끌고 옵니다. 부등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러면 fx equal 누구 제로를 만족하는 그 x값이 일단 얼마란 얘기죠? 3이란 얘기죠? 다시 얼마란 얘기라고 여러분들? 또 있죠. 얼마? 그렇죠! 0이죠. 왜? 누구 빵은 누구 빵 되는 거니까? f빵은 f빵? 잠깐만, 이건 어떤 새끼죠? y equal fx를 놨는데 서로 다른 2개의 극점을 가졌을 겁니다. 뭔가 어딘가 f0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일단 교점 3개. 다시 교점 몇 개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3개 중에 예를 들어서 2개가 누구하고 누구란 얘기죠 여러분들? 빵과 3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남은 하나 알아 몰라 지금? 몰라. 모르겠으니까 뭐 해봐? 일단 잡아봐.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원래 부등식으로 돌아와 보세요. 원래 부등식으로 돌아오면 f0보다 어떤 거죠 여러분들? 작거나 같은 범위인 거니까 그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하고 6이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빨간 부분을 만족하는 x값 범위가 얘는 없잖아요. 얘보다 작거나 같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알파 삭제. 누구 삭제 여러분들? 알파 삭제. 왜 삭제? f0 어떤 거 해야 될까요? 5개의 점을 기억하시라고 했어. 몇 개의 점은? 5개. 뭘 고민해요. 극대 아니면 극소겠죠. 아직 초창기니까 연습해봅니다.
그럼 극소에 나보겠습니다. 조만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눈치 까야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초창기니까 F0를 일단 극소에 놔보겠습니다. 무슨 소요 여러분들? 그럼 F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에다가 요까지 추가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됐죠? 요 값이 있잖아 하나가. 그죠 하나? 그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되죠. 눈치 까세요? F0 어디 있을 거야? 극대에 있겠죠. 다시 어디에 있을 거다? 극대에 놔봅니다. 그러면 F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대답해야죠. 여기 얼마라는 거예요? 3이란 얘기예요. 근데 F0하고의 교점이 또 누구도 있잖아 여러분들? 빵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빵이란 얘기죠. 그럼 알잖아요? 접한 대로부터 2대 1인 거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죠? 2란 얘기죠. 그래프 상황이 나왔습니다. 무슨 표 상황이? 그럼 빨리 무슨 식 표현한다? 수식 표현하는 거예요. 나 수요일날 울었어 알지? 기억나지? 나 이것 때문에 울었어. 기억나죠? 네? 맞나요? 예. 2번 울리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시작. fx 마이너스 f0는 그렇죠. 빵에서 접해 3의 속도로 깝시다. 이퀄 누구 제곱에다가 예, 이제 누구 제로만 해결하면 될까요? f0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했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작업 들어가는 거죠. 무슨 축과의 교점이? 아이 빨리 이거 누르면 안 되죠. fx 이퀄 무슨 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x축과의 교점 몇 개 이상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x축을 놔보면 되겠네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교점 몇 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3개. 올라가 딱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죠? 내려와 딱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뭘 고민해요? 특이점들 보는 거죠. 함수값의 최대 최소, 부등식이 등장하던가, 그런 함수 fx가 여러 개 등장하던가, 제 눈앞에 부등식이 보입니다. 무슨 식이 보인다 여러분들? 그건 왜? 제로일 때 함수값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빵이죠. 근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양수죠. 무슨 수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값 f0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3을 점검할까요? 아니요. 방금 전에 동일한 라인에 있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b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2일 때를 봅시다. 누구? 2. f2 때를 넣어봐. 4 빼기 4. 그럼 f0? f0 빼기 4. 다시 누구 0 빼기 4? 아, f0로 대동단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제로로 여러분들? 그럼 봅니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일 때 함수값 빵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지?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의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면 f0는 몇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f0에 제한범위가 생겼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작업 다 끝났습니다. 찍어보세요. 마지막 작업 해야죠. 됐어요? 자 그럼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보는 겁니다.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럼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누구 제로 곱하기 누구 원인데? 조금 전에 느꼈잖아요. 누구 제로로 대동단결하고 있죠 여러분들? f0로? 그러니까 f1을 건드리는 게 느꼈죠? 그럼 f0 곱하기 f1을 쳐다봤더니 그 구조가 f0에다가 곱하기 f1이라고 1을 때려 넣어봐요. 그럼 f0에다가 빼기 2가 된대. 다시 얼마였다고 여러분들? 그럼 f0 곱하기 f0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f0에 대한 2차식이죠. 그죠? 동시에 그 f0에 제한 범위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F0를 그냥 라지 x라고 봅니다. 뭐라고 본다고 여러분들? 그럼 너는 뭐가 된 거냐면 라지 x 곱하기 라지 x 빼기 2가 된 이차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려지기를 빵2에서 만난다고 라지 x 축입니다. 이렇게 만났다고 빵2에서 만났다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라지 x의 제한 범위가 몇에서 몇 가지다 여러분들? 0에서 4까지랍니다.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4까지랍니다. 4까지, 4까지. 그럼 이 범위에서 당연히 이때가 무슨 대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최대값. 이때가 무슨 소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최소값이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이후 계산해서 집어넣는 건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찍으시고. 잠깐만요. 지워드릴게요. 잠깐만요. 16번 꼭 도전하세요. 몇 번 여러분들? 16번 꼭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자, 17번을 몇 번을 여러분들? 17번을 절반 정도 풀어드릴 테니까 해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갑니다. 몇 번 간다 여러분들? 17번. 첫째 줄 할게요. 읽어보세요. 몇 차함수 fx가? 무슨 생각해야죠? 최고차항, 그렇죠. 최고차항 계수가 무슨 수이던가? 양수이던가 음수이던가 마음속에 준비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차함수 fx가 항상 지나는 점에 무슨 좌표를 구해라? x좌표. 항상 지난다? 풀어놓고 봅시다. 가조건이에요. 가조건. 바로 갑니다. fx 이퀄 뭐를 만족하는? k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k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3개의 실근? 너가 실근 3개? 다시 몇 개 여러분들? 잠깐만 라고 하는 순간에 저 새끼는 반드시 극대극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가 달라고요. 초반부부터. 동시에 그렇게 되기 위한 k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몇보다 작대요? 라고 하는 순간에 만약에 이 새끼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 여기가 제로라는 얘기죠.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4 라고 하는 순간에 이 간격 알아요? 맞죠? 얼마? 4 이퀄 몇 분의? 2분의 절대값 A에 요거 3승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면 무슨 수이면? 예,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가 4 여기가 제로 됐죠? 그 다음 나 조건 보세요. 저 보지 말고 보세요. 시작! 동일한 누구 x 이퀄 k라고 했는데 fx 이퀄 k라고 했는데 그 k는 동일하게 빵사 4입니다. 이거의 실근이 x값이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알파가 제일 작고 베타가 중간이면 감마가 제일 크다랍니다. 자, 그거일 때 제한 조건이 뭐인 거냐면은 제한 조건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음수이고 시작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에다가 감마 마이너스 1을 했더니 그게 무슨 수이다 여러분들? 음수랍니다. 잠깐만 분석해야 되는데 수식으로 할까요? 그래프로 할까요? 예, 그래프겠죠. 그럼 들어보세요. 일단 이 새끼 끌고 오겠습니다. 위에 거. 아, 답이 하나로 안 나올 것 같아. 왜? 지금까지 조건 분석 다 끝났는데 최고차항 계수 언급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항상 지나는 무슨 좌표 구해라 여러분들? x좌표? 말뜻이 이걸 것 같아. 답이 2개 나올 것 같아. 몇 개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의 3차함수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3차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 세 점은 주어진 fx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지. 네. 그치? 그치? 일단 이거 끌고 올게요. 여기가 얼마고? 4고 요게 이제 x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y는 k가 기어 들어왔어요. 누구는 k가? 그래서 요게 알파고요. 요게 베타고 요게 감마인데 k가 움직일 거잖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얘가 지 아무리 요 사이에서 움직여도
알파 곱하기 베타의 곱은 항상 무슨 수라 했으니까 음수 K를 4-로 가져가 봐요. 누구 마이너스로? 그럼 요 근방 극대 아주 가까워지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있어요. 그렇게 곱해도 무슨 수라고? 음수라고? 여기 x값 얼마? 빵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x값이 얼마다? 빵이란 얘기죠. 그래야 K를 4-로 지아무리 가져가도 하나는 빵 마이너스 하나는 빵 플러스 곱해봤자 음수란 얘기죠.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여기가 얼마란 얘기죠? 이게 좀 눈치 까야죠. 이게 2죠. 그럼 왜? 2와 대수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뺐다는 거? 근데 곱이 무슨 수란 얘기는? 하나는 반드시 양수해야 되고 하나는 반드시 음수해야 되잖아. K가 움직이는 결과에 따라서 누가 움직이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베타 마이너스 2가 항상 음수고 감마 마이너스 2가 항상 양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지 않나요? 이건 상식인 것 같은데. 선배들이 그러더라. 이거 상식인 것 같은데 웃지 말래. 짜증난대. 웃지 말래. 걔 짜증난대. 우리 고사들은 좀 착하네. 매년 쉬는 시간 와갖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던데. 우리 참 착하신 분들. 아니구나. 표정 굳어진 분들이 몇 분 계시는구나. 눈빛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말할 줄 알잖아요.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말만 해봐 한번. 다시 봐요. 베타에서 1을 뺐고 감마에서 1을 뺐다는 얘기는 근데 그 곱의 결과에 부호를 보는 거잖아. 그럼 음수란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음수란 얘기죠. K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K가 요 사이에서 지하물이 움직여도 맞니 여러분들? 네? 얘네 둘 중에 뭔가는 음수고 뭔가 반드시 양수래. 그럼 앞선 경험 그러니까 이제 출제형 분들 착하신 분들이죠. 경험 줬잖아. 그럼 요건 무슨 사실은 뭐인 거죠? 알파 마이너스 제로, 베타 마이너스 제로죠. 되죠 이제 그쵸? 그럼 끝났네요. 알잖아요? 이게 빵이고 여기가 2예요. 맞죠 여러분들? 접한대로부터 몇 대? 2대 여기까지 얼마죠 여러분들? 1? 그럼 넌 얼마가 됐을까?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상황이 정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무슨 식 표현 여러분들? 수식 표현 갑니다. fx 시작. 아직 3차항 계수는 모릅니다. K 있으니까 3차항 계수 모릅니다. 2에서 접해서 빼기에서 들었어. 빨리 갑시다. 누구 더하기에다가 x-2의 제곱이 됐고 그 라지에는 분명히 지금 양수입니다. 무슨 수라고요 여러분들? 양수입니다. 자 그런데 걔가 몇 콤마 4를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수 하나 몰라. 다시 뭐 하나 몰라 여러분들?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하나 몰라. 그러면 점 찾으세요. 다시 뭐 찾으시라고 여러분들? 점 찾으세요. 무조건 0,4 지나가는 거니까 누구 제로가 시작. F0, 0, 0, 4 라지에 그가 4여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가 첫 번째 찾고 싶은 그러한 3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얼마짜리 여러분들? 1짜리 3차 함수 fx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fx가 몇 개 등장을 할까요? 2개 등장하겠죠? 그럼 그들이 항상 지나가는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모든 그런 말은 없다. 3차 함수 fx가 항상 지나는 점 x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답이 답에 해당되는 3차 함수가 몇 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2개가 항상 지나가는 점? 그럼 그들 둘의 교점이겠지, 그치? 그럼 교점 구하려면 이 2개 3차 함수를 갖다라고 놓으시고 3차 방정식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찍으시고 답 잡아오세요. 아시겠죠? 다시 읽어있습니다. 18번과 몇 번만 할 거다 여러분들? 23번만. 근데 잠깐만 여기 봐요. 월요일날 욕하지 말고 알겠지? 월요일에 다 안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봐. 이 두 문제는 잠깐 여기 듣고 가요. 잘 알았어요. 여기 봐요. 이 두 문제는 해석의 영역도 있는데 문제 해석의 영역도 있는데 알아두면 좋은 개념도 좀 추가할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개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역함수 관련된 건데 무슨 함수 여러분들? 아무튼 월요일날 수투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은 일단 숙제는 23번까지였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만 관심 있으시면
좀 끙끙 대보세요. 다음 주 숙제가 좀 많이 힘들어야겠죠, 여러분들. 끙끙 대보세요, 집에서. 오케이?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